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유재만, 올해 76세입니다. 젊은 시절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엔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손자 면회를 위해 부대를 찾아갔다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저를 무시하며 면회를 거절했는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손자 도연이의 면회 날이거든요. 군대 간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면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이 설레더군요. 손자를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수를 하고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였는데 작년 생일에 도연이가 사준 거였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잘 어울려요 라고 하며 건네주던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생각해봤습니다. 군대에 있는 손자를 보러 가는데 단정해야겠죠. 옷차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혹시 도연이가 부끄러워할까봐 말입니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76세 치고는 괜찮더군요. 등도 꼿꼿하고 눈빛도 아직 또렷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만든 김밥을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냈어요. 단무지, 달걀, 우엉, 시금치, 당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달걀말이를 부칠 때는 특히 조심했어요. 도연이가 달걀말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단무지, 달걀말이, 우엉조림까지 정성스럽게 넣어서 한 줄 한 줄 말았어요.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음만큼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었습니다. 김밥을 다 만들고 나니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났더군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김밥을 랩으로 정성스럽게 싸면서 따뜻한 양말도 준비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군대 생활하는 손자가 걱정됐거든요. 털양말 2켤레를 골라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도 한 장 썼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를 생각해라. 언제나 내 편이다. 편지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손글씨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마음은 온전히 담았습니다. 가방에 모든 걸 넣고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나갈 준비가 다 끝났네요. 그만큼 설레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얼마나 컸을까, 많이 힘들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과 기대가 섞인 마음이었어요. 4시간을 달려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중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왔어요. 빨리 도연이를 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정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대 간판을 보니 제법 큰 부대더군요. 해병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군대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초소에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초병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신분증을 건네며 유도현 일병 면회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병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단장님 시찰로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시간을 달려왔는데 면회를 못한다고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멀리서 왔는데 하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죠. 초병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영감님도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군대 규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군인이었으니까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요? 오늘 당일치기로 왔다 갈 생각이었는데 하루 더 기다려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한장교가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더군요. 김태훈이라고 이름표에 적혀 있었어요. 제법 젊어 보였는데 3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표정부터가 불쾌해 보였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손자 면회를 왔는데 오늘은 어렵다고 하네요 하고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훈 소령의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아, 또 면회객 때문에 소란이군요. 규정도 모르고 왔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떼쓰는 거죠? 떼쓰다니요? 저는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고 해명하려 했는데 김태훈 소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군대는 원칙과 규정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민간인들은 이해를 못하시죠.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투가 참 거슬렸어요. 마치 저를 무식한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규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4시간을 달려왔는데 하고 말하니까 김태훈 소령이 코웃음을 쳤어요. 4시간이요? 그게 우리 탓인가요? 미리 확인하고 오시지. 점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 이러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억지 부리고. 억지라고요? 저는 그저 손자를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오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민폐라고요? 민폐. 민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김태훈 소령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규정 무시하고. 그 순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령님, 자네는 군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네. 김태훈 소령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나 봅니다. 2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군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을 지킨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자네는 지금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김태훈 소령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저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가 먼저 아닌가? 자네 부모님이 자네를 보러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대하겠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품격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자네는 몇 살인가? 38입니다. 38이면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될까? 혹시 내 또래쯤 되지 않겠나? 김태훈 소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태훈 소령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쨌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민간인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사실 이 번호를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나야, 재만이다. 사단장님?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도 금세 알아보더군요. 김태훈 소령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봤어요. 사단장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영부대 정문에 와 있다. 손자 면회를 왔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일단 부대장에게 연락 좀 해주게.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태훈 소령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혹시 사단장이라고 하셨나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해병대 1사단장을 지냈었지. 그 순간 김태훈 소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럼 혹시 20년 전에 전역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야. 하지만 자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5분도 안 돼서 부대 안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긴급 집합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오기 시작했고
고지어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것 같았어요. 사단장이 제일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유재만 사단장님. 현재 사단장이 큰 소리로 외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문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차려 자세를 취했어요. 초병들도, 지나가던 병사들도, 심지어 민간인들까지도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 같았습니다. 김태훈 소령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사단장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사단장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손자 면회를 왔는데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군. 누가 감히 사단장님을 영감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단장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바람소리만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김태훈 소령에게 향했어요. 김태훈 소령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소령님이 그랬나요? 사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사단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사단장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면회를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태훈 소령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은 김태훈 소령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젊은 장교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일어나게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소령, 자네도 나름대로 부대 규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겠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야. 사단장님. 김태훈 소령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두게. 진짜 리더십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품격에서 나오는 것이지. 주변의 병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늙어서 자네 같은 젊은 장교에게 무시당할 날이 올지도 모르네. 그때 이런 대접을 받고 싶겠나? 김태훈 소령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예의야. 군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인이든 누구든 예의를 갖춰 대하게. 군인의 품격이란 그런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일이 그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손자 도연이와 만났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가는데 가슴이 떨렸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손자였거든요. 면회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지만 눈빛은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군대 생활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하고 물으니 도연이가 씩씩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김밥 먹고 싶었는데 정말 가져와 주셨네요. 김밥을 건네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부대에서 모든 간부들이 나와서 인사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연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해병대 사단장이셨어요? 부대에서 모두들 그러던데. 도연이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지. 할아버지는 최고예요. 도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서는데 김태훈 소령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고생하네 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김태훈 소령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병사들한테도 친절하시고 면회객들한테도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흐뭇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도연이의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훈 소령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사단장님,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아, 소령. 안녕하신가? 네, 사실 사단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저희 부대가 국방부 모범부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면회객 응대 부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자네들이 노력한 결과겠지. 아닙니다. 모든 게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받은 교훈이 부대 전체를 바꿨어요. 일주일 후 부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정문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초병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해 주더군요. 기념식에서 김태훈 소령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날의 교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과장하지 마시게. 자네가 본래 좋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날 이후 도연이에게서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부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진짜 교육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감동시키는 것 말입니다. 저 역시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계급장을 떼고 나서야 진짜 사람의 가치를 보게 된다는 것을요. 76살 할아버지가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가치관과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배려 깊게 대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